두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신동원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양세현님 발표 정말 잘해주셨는데 모두들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좀 겁을 먹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제 해주시고 질문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앞에 세현님은 현재 기존의 슬램 알고리즘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셨다면 앞으로 어떻게 슬램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어떤 지향점으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책의 이제 스터디의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도 참고를 했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논문을 보고 뉴스 아티클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요즘 말로는 뇌피셜이라고도 하던데요. 뇌피셜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램의 향후 연구 동향이라고 제가 생각한 바는 이제 네 가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정확한 3D 재구성 및 장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3D 모델인데 그냥 인도어 환경에서 침실의 어떤 모습을 3D 컨스트럭션으로 만들어서 그냥 텍스처를 입혀서 있는 매트릭한 그런 맵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그런 추가적인 정보, 그러니까 세만틱한 의미론적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입혀서 이게 침대고 이게 뭐 바닥이고 벽이고 창문이다, 뭐 이런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서 특정한 로보틱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한 로보틱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경량화, 소형화 관점인데, 이거는 최근에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엔비디아에서도 제슨 나노라는 손바닥 크기의 인베디드 보드도 나오고 있고, 예전에는 아두이노도 있고 라즈베리 파이 같은 그런 다양한 인베디드 보드 시스템의 성능이 좋아지고, 거기서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들도 학습도 시키고 인퍼런스도 하고,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출시됨에 따라서 그런 경량화, 소형화 관점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는 Multi-Agent and Collaborative SLAM이라고 해서 하나의 로봇 에이전트가 하나의 공간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매핑하는 게 끝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여기서 보시면 여러 대의 배달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통합된 하나의 맵을 만들어서 협력하면서 그런 하나의 통합된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도록 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스파셜 AI로서의 슬램, 공간 인공지능으로서의 슬램으로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논문과 실험적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D Scene Understanding의 관점에서는 이런 MID 퓨전이라는 논문이 최근에 퍼블리시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퍼블리시까지는 아니고 아카이브에 올라왔고 이크라 2019에 액센트되어서 올해 퍼블리시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각 책상의 씬에 대한 3D 컨스트럭션을 하는데, 책이나 아니면 컵 또는 책상과 같은 그런 각각의 인스턴스 또는 세멘틱 레이블을 인스턴스들에 대해 레이블을 입히고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맵에다가 전달하고, 또 그런 정보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컨시스턴트한 맵을 만드는데 활용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입력은 컬러 영상 그리고 뎁스 영상을 두 개 입력을 받고 이제 실시간으로 3D 컨스트럭션 하는데, 이렇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노이즈가 발생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목적으로 개발된 알고리즘 중에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멘틱 정보뿐만이 아니라 인스턴스 와이즈로 레이블을 줄 수 있고요. 이제 깊은 파이프라인을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레이블을 알게 되면 이 뒤에서 그 스태틱한 공간에서 아니, 이런 환경에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람을 아웃라이어로 처리해버리고
이제 사람이라는 세멘틱 레이블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걸 제거해서 그런 없는 스태틱한 정보들에 대해서만 3D 리컨스트럭션을 하고 그 맵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수행을 하는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정한 로보틱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런 추가적인 세멘틱 정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인도어 환경에서 그런 세멘틱 인포메이션을 임포즈 한다면은 이제 아웃도어 환경에서도 자율주행 응용에서도 그런 세멘틱 인포메이션을 활용하는 예제를 연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릴리즈까지는 아니고 논문이 아카이브에 올라온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2019년 4월 불과 1, 2주도 안 된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은 원래 라이다 오토매틱 데이터셋 중에 키티 데이터셋이라고 유명한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 키티 데이터셋을 이제 레이블링을 하고 각각 세마틱별로 도로나 아니면 인도 또는 나무, 차량 같은 몇 개의 세멘틱 레이블을 나누고 그걸 다 레이블링해서 데이터셋을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또 추가적으로 아웃도어 환경에서도 활용해서 더 적절한, 더 알맞은 그런 자율주행 시나리오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대학에서 독일의 이제 본 유니버시티 본이라고 되게 유명한 대학에서도 대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작을 했는데, 이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토탈 1,700시간이 이제 걸렸다고 하는데, 레이블링 하는데 전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인력이 투입됐겠죠. 전체 1,700시간의 레이블링이 들었고, 이러한 큰 데이터셋이 앞으로 활용되어서 이게 우리가 딥러닝, 머신러닝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데이터 관점에서도 이런 데이터가 앞으로 나올 것이다 하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잠깐 보시면요. 라이다 데이터셋에 주행할 때 이제 이 도로와 이 차량 그런 세멘틱 레이블이 다 입혀져 있고, 이 데이터셋뿐만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도록 레이블링하는 시스템 자체도 오픈한다고 합니다. 제가 논문을 살펴봤는데 그런 웹 기반의 시스템을 릴리즈할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소형화, 경량화에 대한 관점인데요. 소형화, 경량화에 대해서는 인베디드 시스템의 성능의 진보, 처음에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제슨 나노, 손바닥 크기의 나노가 이제 출시되고 있고, 구글 코랄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라즈베리 파이, 더 예전으로 가서는 라즈베리 파이나 아두이노 같은 그런 인베디드 보드가 활용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소형화된 보드 상에서도 슬램이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아주 손바닥 크기의 로봇에서도 주변 환경을 인지하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애완동물처럼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아두이노에서 이제 라이다 슬램을 하는 예제를 이렇게 유튜브에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아두이노 보드에서 이제 라이다 센서를 달아서 이런 옆에 있는 매핑을 수행하고 그 전체적인 과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옆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로봇이 움직이는 방향에 있는 맵을 만들어내고, 나중에 이제 맵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서 내비게이션이나 패스 플래닝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도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그런 예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앞에서는 라이다를 활용한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스테레오 카메라를 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냥 실질 제품은 아니고 그냥 연구하는 단계였던 것 같은데, 이런 스테레오 카메라를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여기서 사용했던 것은 ORB 슬램을 활용한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스파스한 형태의 맵을 책상 크기의
만들어내고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더 나아가서 자동차에 실제로 이제 가져가서 야외 환경에서도 하는 거고 조금 시스템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정확하긴 하지만 그냥 실험적으로 우리 많이 이렇게들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거 하면서 가능성을 엿보는 거니까 이렇게 스테레오 슬램 같은 경우에서도 자율주행 응용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제슨 나노 디바이스가 최근에 이제 릴리즈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도 컴퓨팅 파워가 되게 커서 예제는 제드 카메라, 스테레오 카메라를 활용한 그 예제인데 야외 환경에서의 여러 덴스한 3D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끊기는데요. 이게 끊기는 게 이 영상이 끊기는 게 아니라 노트북이 조금 수행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끊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덴스한 모델을 만들어내면 야외 환경에서도 잘 동작하는 그런 로컬라이제이션과 매핑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농업 환경에서 농사를 지으려면은 야외 환경이 빛이 엄청 세고 그런 환경에서도 잘 동작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주제로는 콜라보레이티브 슬랩. 여러 로봇 에이전트가 같은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의 통일된 맵을 만들고 서로 모으면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과 매핑을 한다라는 아이디어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랑 오픈소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맵랩이라는 연구 오픈소스가 있었습니다. 이 오픈소스는 스위스 취위공대에서 릴리즈가 된 거예요. ROS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통일된 어떤 맵을 여러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해서 이렇게 맵을 만들어내고 로컬라이제이션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그런 예제를 커맨드 라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맵랩에서.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공간에서 하나의 통합된 맵을 완성한다라는 개념으로 이런 자율주행 트럭이나 자율주행 차량 또는 로봇이 공간 움직이면서 그 어떤 클라우드 서버랑 통신을 해서 왔다 갔다 여기서는 내부적으로 뭐 전처리 센서의 전처리를 담당할 수도 있고 그런 처리된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서 하나의 통일된 맵을 만들어서 내비게이션에 활용하고 뭐 GPS 위성이나 중계기로부터의 그런 추가적인 정보를 받아서 더 좋은 맵 자체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로 그런 컨셉으로 조금 시각화해서 좋은 영상 자료를 만들어준 회사가 있었는데 보쉬라고 차량 자동차 부품 전문 유명하죠. 그런 기계 장비에 대해서 그런 그 회사 보쉬에서 나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Bosch utilizes the surround sensors integrated in the vehicle to create an independent map layer that depicts the unique features of the road, called the road signature. During the trip, radar and camera systems in connected vehicles record detailed information about stationary features, such as lane markings and guardrails. This data is then consolidated in the Bosch IoT cloud, where it is constantly updated. The road signature forms an independent layer on the high-definition map.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량이 받은 정보를 어떤 하나의 통합된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서 이렇게 하이 데피니션 맵, 요즘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하이 HD 맵을 만드는 데 활용이 되고 독립적인 레이어가 형성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독립적인 레이어로 형성된다라는 아이디어가 조금 중요한데 여기 밑에서 보시면 이 밑에 있는 이런 레이어는 일반적인 그냥 지오메트릭한 정보, 그냥 도로에 대한
3차원적인 포인트 클라우드나 아니면 메쉬 같은 형태가 되는데 그 위에 그 상위에 이런 시멘틱한 정보나 추가적인 정보, 예를 들어서 가드레일이나 아니면 도로 표지판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는 레이어로 따로 구성해서 이런 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또 제작한 게 리프트라고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차량 공유 사업을 하는 이제 리프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제안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이제 레이어드 맵이라고 합니다. 이 레이어드 맵은 이렇게 여러 가지 레이어로 하나하나 층층이 쌓아서 맵을 이제 관리하고 사용하는 그런 아이디어인데요. 여기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은 베이스 맵이라고 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음이나 아니면 네이버 지도를 보시면 2D 영상이 이렇게 쭉 파노라마 영상처럼 쭉 켜져 있잖아요. 그런 기본 일반적인 그냥 레이어, 맵 레이어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 맵 레이어는 그 위에 그냥 파노라믹하게 붙여진 게 아니라 3차원 정보가 추가돼서 이렇게 진짜 3D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레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위에 시멘틱 레이어,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표지판이나 가드레일 아니면 도로 자체, 인도 아니면 여러 가지 의미론적 정보를 입히는 그런 맵 레이어가 그 상위에 있고 맵 프라이어스 레이어는 그 지역에 대한 그 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지역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정보가 되겠고 마지막으로 이 리얼타임 레이어에서는 이런 모든 정보가 하나의 그 클라우드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생성되고 말 그대로 이제 살아있는 맵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내었는데요.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리얼타임 레이어라는 관점에서 또 잘 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랩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 그런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셀프 업데이팅 기술은 자율주행 로봇과 기능을 활용한 슬래드 표준성이 기술입니다. 조금 끊기긴 하는데요. We noticed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oday's map. Is that many points of interest are not up to date. 기존에는 사람들이 이 정보들을 항상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수작업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기계가 스스로 업데이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실내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촬영하게 되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영상의 특징을 추출하게 되고 We train the network to determine if two input images, which are photos of the same place at different moments, determine if these images are showing the same point of interest or not.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구름 모양으로 생긴 부분을 분명히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을 보고 내가 어떤 판단을 내렸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페어웨이 체인지가 일어났으면 핑크색, 일어나지 않았으면 파란색을 나타내도록 했고요. 실제로 저희 알고리즘 판단을 할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둥이나 천장 혹은 이런 바닥 같은 부분은 다 노이즈, 자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제거되는 게 알고리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이 직접 일일이 하던 것을 기계가 자동적으로 할 수 있으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이고요. 간판이 아닌 다른 정보들을 인식하는 작업을 좀 더 진행하고 싶고요. But outdoor days is a bit more challenging. This is due to different lighting conditions and different weather. 이러한 것들을 잘 풀어서 실외까지 알고리즘을 확장하는 게 저희 앞으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장소가 코엑스몰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실내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그 간판이나 그런 기둥 같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간판에 대한 정보에서 이제 그 상점이 업데이트되어서 바뀌었으면 그런 정보를 추가해서 맵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셀프 업데이팅 맵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나왔고 이것을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야외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맵이 실시간으로 바뀐다면은 그렇게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SLAM as a Spatial AI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앤드류 데이비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는 슬램 분야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시고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에서 그 연구를 수행하고 계신 이 분이 Future Mapping, The Computational Structure of Spatial AI Systems라고 해서 그런 AI 그 슬램이라는 기술 자체가 더 나아간다 하면은 이제 스파셜 공간에 대한 인공지능으로 변모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이런 논문을 릴리즈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처음에 이전에 발표를 해주셨던 내용 중에서 모노슬램에 대한 이제 논문을 내신 그런 모노큘러 슬램에서 저희 거의 첫 번째 시초에 대한 알고리즘을 논문을 내셨고 이제 댄스 슬램에서도 키넥트 퓨전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키넥트 퓨전에 대해서 컨트리뷰션을 하신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슬램 코어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시네요. 이 앤드류 데이비스니까 그 외에 같이 연구를 하시는 학자분들과 같이 합심해서 슬램 코어라는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많은 투자를 받아서 슬램 기술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고 프로덕트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케이프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또 비슷하게 슬램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여기서는 비주얼 포지셔닝 시스템 VPS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우리가 이제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인데 VPS는 비주얼 시각적인 영상 정보를 활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파악 매핑하는 그런 연구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많은 투자를 받아서 이제 슬램 코어 같은 경우는 500만 달러, 스케이프 테크놀로지 같은 800만 달러의 많은 펀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분야에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알고 있고 또 이것과는 별개로 또 라이다 슬램 중에서 로함이라는 그런 잘 되는 알고리즘을 만든 장 이름이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분도 이제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본인 스스로의 이제 라이다 슬램 알고리즘을 통해 펀딩도 많이 받고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4가지의 꼭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정확한 3D 재구성 및 장면이에요. 이를 위해서 반드시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결합이 중요하게 적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량화, 최형화 관점에서 많은 이제 고성능의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런 소형 디바이스들에서도 잘 동작하는 슬램 알고리즘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엣지 컴퓨팅과의 결합도 고려를 해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멀티 에이전트 그리고 콜라보레이티브 슬램에서는 다중의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하나의 앱을 만들고 로컬리즈 하는 관점에서 클라우드 또는 5G 중심과 결합이 필요할 것 같고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스파셜 AI로서의 슬램, 공간 인공지능으로서의 슬램이 궁극적인 우리 슬램의 지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해주시겠어요? 저 질문인데. 네. 마지막에 스페셜 AI라고 했잖아요. 네. 뭐, 스파셜 AI.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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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게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네. 다 네. 생각한 바로는 이 앞에 설명해 주셨던 이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그 위에 더 붙여간 내용인데 저도 깊이 있는 논문을 다 읽어보지 못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 그런 소형화, 경량화된 그 컴퓨터 파워가 더 낮아져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많았고 또 뭐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활용해야 된다. 여기도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HD 맵 부분에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만약 HD 맵이 나중에 이제 다 국가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네. 슬램에서 매핑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되고 로컬리제이션만 수행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긴- 슬램에서의 매핑하고 HD 맵의 맵하고의 관계가
근데 HTML을 만들어 놔도 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환경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뭐 건물이 세워지고 뭐 새로운 구조물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제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맵핑도 똑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면 변경이 없다면은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웹 로컬라이제이션만 변경이 없다고 가정이 된다면은 그 로컬라이제이션을 HTML을 이용해서 네네 로컬라이제이션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슬램이라는 게 로컬리제이션 앤 맵핑이 상호 이제 보완을 하면서 그 옵티미제이션 하는 기본적인 하나의 프로세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아예 안 한다고 보는 건 이제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후에 정합이라던가 이런 다른 웹 내부에서 이제 로컬리제이션 하는데 분명히 그 미니 맵이 필요하잖아요. 실시간적으로. 그런데 이용하는데 좀 더 포커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그 슬램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기술들은 아주 짧은 국소적인 진짜로 그 로컬한 정보들만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계속 에러가 누적되는 이런 드리프트 에러들이 발생하고 결국은 그것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백엔드에서 어떤 옵티미제이션 기법들을 하는데 그것들이 대부분 매핑에서 얻어진 그 부산물, 그러니까 3D 정보를 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아주 좋은 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저희가 이제 얻어진 그런 지오메트리 정보들을 가지고 그 맵이랑 맞는지 맞춰봐가지고 지금 위치가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을 어차피 판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태틱 인바이러먼트든 다이나믹 인바이러먼트든 매핑에 관한 부분들은 슬램이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발표 전에 서현님께 해주셨던 그 발표에서는, 그러니까 프레젠트의 슬램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드웨어의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특정 기법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클라우드나 5G가 이제 슬램과 같이 사용될 수 있게 된다면 그럼 직접 슬램을 하는 디바이스에서는 사실 하드웨어의 제약이 전부 사라지는 게 아닐까요? 네, 엣지 디바이스에서 말씀해 주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그런 관점도 맞지만 하나로 통합을 하려면 한 군데로 모아주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엣지에서는 뭐 전처리를 하든지 뭐 데이터에 대한 프리프로세싱을 하고 그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로컬라이제이션을 매핑을 하되 하나로 여러 로봇에서 모은 데이터를 하나로 모을 때는 클라우드에서 전체적으로 수행하지 않을까. 네, 여기 또 이제 자율주행 하시는 분들 중에 뭐 불텍스 뭐니 해서 통신 쪽 그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좀 이슈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량은 작지만 이제 빨리 보낼 것인가, 그리고 한 번에 그러니까 속도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데이터량을 한 번에 뭐 많이 보낼 것인가, 뭐 이거 보안 이슈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엣지랑 이제 서버랑 계산할 거를 이제 결국은 이제 분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진짜 그런 이미지나 뭐 3D 데이터를 다 전송시켜서 서버에서 모든 걸 계산하고 이제 아웃풋만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런 게 너무 오히려 그 통신하는 게 더 버던이 크다고 하면은 이제 그때에 따라서 앞단에서 이제 뭐 로컬리제이션도 하고 맵은 뒤에서 만들고 이런 것들을 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아마 하드웨어나 통신 그 기술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뭐 기술적으로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려운님. 이거는 뭐 단순한 질문이고요. 아까 첫 번째 질문에서 그 질문하신 분께서 매핑을 웬만하면 시퀀스에서 빼고 싶으셔 하는 것 같아서 혹시 이유가 있으신지. 첫 번째 질문해 주신 헌정님의 질문은 맵핑을 하지 않고 딴데보다는 이미 HTML 국가적으로 이렇게 HTML이 나오는데 굳이 그걸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던 거예요. 슬램 자체만 가지고도 뭐 되고 지금 자율주행 되고 있는데 왜 국가적 많은 돈을 뭐 지능한 회사들이 있긴 했는데 왜 굳이 HTML을 만들고 있나가 궁금해서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답변 되셨나요? 저는 사실 이제 로컬라이징이나 매핑 중에서 제일 컴퓨테이션 오더가 큰 게 매핑이니까 그래서 매핑을 혹시나 뭐 빼고 싶으셨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경험 시어드립.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퓨처를 논하는 데 있어서 디바이스의 코스트 추이 정보가 없었던 게 조금 제가 좀 많이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라이다니, 레이더니, 뭐 센서 가격들이 어떻게 좀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에서 이제 써줘야 뭐 되는 건데 어떤 분이 아까 모노 카메라도 아마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스테레오 카메라로 좀 많이 밀고 싶은데 단가 문제가 안 돼가지고 지금 모노 카메라로 지금 프로젝트 양산을 하고 있고요. 뭐 액큐러시는 뭐 첨언들이랑 뭐 밀리미터 단위로 에러로 지금 다는 처리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가격이 얼마만큼 지금 변동되고 있는지를 잘 알아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자료들이 퓨처라는 게 조금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 게 보시의 레이더 데이터도 지금 결과를 저희가 쓰고 있어요.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퀄리티가 매우 낮고요. 저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뭔가 홍보성 같은데 너무 환상을 가지면 좀 실제적인 문제를 처리하는데 좀 장벽이 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아마 라이터 시연할 때도 좀 설명이 가능하실 것 같긴 한데 가격 코스트가 어떻게 좀 변동되고 있는지도 좀 간단히 설명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센서에 대한 가격 변동 추이를 말씀하시는 거 여러 가지 센서가 있어요. 센서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사실 이거는 조금 아마 제 생각에는 진영님이나 영희님 발표 자료에 제 생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제가 이걸 떠넘기신다고요? 이거 안 받아주시네요. 근데 뭐 잘 좀 중요한 부분 짚어주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이제 학생분들도 있지만 다들 이제 회사에서 현업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도 이제 라이다 센서를 만드는 게 이제 일조를 하고 있지만 저희도 잘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은 단가 때문에 성능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거의 엄청 자주 있고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퓨처라는 거에 대해서 꼭 강조를 해주신 게 그러니까 경량화도 나왔고 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다 모듈 떼놓고 그리고 성능 이제 다 정해진 데서 재고하니까 그 성능에 그 단가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마치 결과물처럼 딱 보여주는데 현업에서 아마 하시는 분들은 더 느끼실 것 같은데 아직은 좀 자율주행차를 지금 당장 만든다고 하면 양산 자체도 지금 아직 라인이 안 깔려있지만 한 저희가 웬만한 슈퍼카 이상 가격을 해도 못 사지 않을까. 근데 그게 센서 가격도 포함되어 있죠. 아시겠죠? 그 정도만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뒤에 혹시 그 맵 만드는 부분이나 저희 센서 소개할 때 얘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조금 부가 설명 드릴게요. 네.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장 이동형 로봇들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저희가 가장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공장에 늘 그런 요청을 받아서 이제 로봇을 가지고 들어갈 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지도를 이렇게 갖고 계신 지도들을 주시면 이제 실제 현실하고 되게 안 맞아요. 그래서 혹시 근데 이제 그렇다고 저희가 슬램을 돌리기에도 좀 여력이 많이 없고 그래서 혹시 이런 데이터들을 만약에 축적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데서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수집한 데이터를 이렇게 올려서 저희가 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혹시 있으시면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서비스로 나온 게 있느냐? 예. 저도 당장은 생각나는 것이 없는데 이것 보시에서도 했던 것이 내부적으로 하는 어떤 컨셉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서비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근데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좀 아무래도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 하나 알려드리면 독일에 나비스라고 있어요. 그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인도어에서 들어가는 모든 센서 데이터 다 긁어가지고 앱을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게 미국이나 독일에서 해주는데 한국에서 어떻게 될지 저쪽 뒤에서
저는 그 말씀하셨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업체를 지금 하고 있고 이렇게 또 연결이 돼요. 국내에서도 사실 슬램을 이용해서 저는 이제 전공이 전자나 이런 쪽은 아니고 공간 정보, GIS, GPS 그런 쪽으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슬램 기술을 이용해서 나온 결과물을 말씀하셨던 맵핑이나 이런 거로 크게 만드는 거에 이제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는 말씀하셨던 그런 쪽으로 슬램 이용해서 현재 지금 맵핑은 데이터들도 만들고 있고요. 슬램 뭐 방사라든가 동굴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도 슬램 라이다를 갖지 않은 슬램 장비를 이용해서 맵핑된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쓸 수 있게끔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업체들이 지금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서 다 알지는 못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타이트해서 지금 바로 다음 발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